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흡 발성 전문 트레이너 그리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긴 시간 발성 장애를 겪어오면서 현재의 저의 상태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여러 경험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내용을 누군가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은 적이 없다 보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처음이 될 것 같은데, 나의 이 독특했던 경험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벌써부터 마음이 벅찹니다. 이 발성 장애라는 문제는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과 감정들이 있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심지어 가족들에게마저도 터놓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다들 공감하시죠? 저는 연축성 발성장애입니다. 근긴장성 발성장애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병이라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병명도 좀 생소한 데다가 좀 길기도 하고 당사자인 우리조차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병이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이해나 공감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언이나 위로를 받는다고 해도 현실성 있게 와닿지 않게 되고, 결국 나는 나약한 존재로만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계속되는 우울감이 주변인들에게 민폐가 되고 있다는 자책마저 들게 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고립되고 고독해지는 병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감정을 오래 겪다 보니까 오죽하면 목소리 해결이 안 돼도 좋으니 나 같은 사람 단 한 명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만나서 공감이라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었어요. 결국 저는 완치가 되기 전까지 같은 경험자를 만나보지는 못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치가 되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갈망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 발성장애 학생분들을 만날 때마다 아직까지도 너무 반갑다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히스토리를 얘기해 볼 테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하신 부분이나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도 좀 편하게 달아주시고,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발성장애의 단계가 1부터 10까지가 있다면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를 모두 경험해온 케이스인데요. 대체 무슨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병이 왜 하필 나에게 왔을까 하면서 이유가 뭘까 과정을 막 되짚어보고 분석해보게 됐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 발성장애는 참 여러 다양한 계기와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트라우마가 될 만한 큰 일을 겪었을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많이 된 경우, 그리고 직업상 목소리를 무리하게 오래 사용해온 경우, 부모님이 엄하셨던 성장 과정에서 늘 주눅이 들고 혼날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눈치 보고 참는 습관이 오래된 경우, 또 누군가에게 혼나는 일이나 질책받을 일이 좀 잦고 억울함과 서러움을 좀 지속적으로 느끼셨던 분들, 목이 뻐근할 정도로 눈물을 억지로 참는 그런 습관이 좀 잦았던 분들, 입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창피함을 느껴서 입냄새가 날까봐 숨을 잘 안 쉬고 입을 작게 벌리고 소심하게 말하는 습관이 많았던 경우,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 같은 걸 하게 됐을 때 목소리가 떨리거나 삑사리가 나서 좀 창피함을 당한 기억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내 목소리에 대해 안 좋은 피드백을 좀 자주 들었던 경우,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장애나 호흡기 기관지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귀가 먹먹한 느낌을 자주 받거나 이관개방증 같은 귀에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또 한 번에 큰 감기를 앓고 난 후에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 그리고 또 운동이나 헬스를 또 너무 강하게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그리고 물리적 요인이나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척추에 문제가 있거나 자세가 바르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또 사고나 수술로 인한 인체 구조의 변형에 의한 요인,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밖에도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계기나 기억,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특별히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계기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좋지 않은 발성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도 위의 경우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제가 갓난 아기 때 굉장히 자주 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역류성 식도염이 아기 때부터 있었을 거고, 그래서인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쭉 허스키한 목소리였어요. 사람들이 제 목소리에 대해서 꼭 한마디씩 했었어요. 걸걸하다, 허스키하다, 탁성이다, 목소리에 한이 있다, 할아버지 같다, 감기 걸린 것 같다. 이게 꼭 역류성 식도염 때문만은 아니고요. 사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소리를 배우게 될 때 부모님의 목소리를 처음 접하고 발성 방식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영향이 되게 큰 부분인데,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발성이 좋진 않으세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마도 저의 기본으로 만들어진 발성 습관이 그 좋은 편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춘기 시절부터 이런 주변의 피드백들이 신경이 쓰이게 됐고 점점 컴플렉스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좀 이쁘고 여성스럽게 목소리를 깔끔하게 내려고 톤을 이렇게 높인다든지 목을 조여서 얇게 내려고 한다든지 그런 인위적인 발성 습관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전공하고 노래를 부르는 직업이 되면서 목을 더 혹사시키는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 성대 결절이 생기게 되었었고 그 후로도 좀 좋은 방식으로 발성을 잘 배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기 때문에 20대 한 중후반부터 발성장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확연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재채기나 기침을 한 번만 해도 목이 완전히 쉬어버리고 말소리나 노래에서는 이제 뒤로 갈수록 소리가 바람 빠지듯이 슉 하고 사라지는 그런 증상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에가 이제 공기 소리로만 나가게 되는 이런 증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성이나 고음도 어려워지고 삑사리가 좀 자주 나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 공연이나 이제 노래 녹음 같은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서 삑사리가 좀 자주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늘 힘을 꽉 주고 부르는 습관이 생기게 됐었고 그런 위기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좀 힘을 주는 습관 쪽으로 많이 발달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음 증상이 목소리 떨림 증상이었어요. 어느 날 노래 녹음 중인데 이렇게 일자로 깔끔하게 불러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자꾸 바이브레이션이 나오듯이 음이 막 떨려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부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엄청 주고도 불러보고 어딘가를 막 붙잡고도 목을 막 붙잡고도 불러보고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그날은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하게 떨려지게 됐었어요. 아 정말 난감했죠. 욕도 진짜 많이 먹었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는 일단 쭉 악화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과 통화를 할 때 너 지금 울고 있냐? 울어? 이런 물음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 횟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이제 심각성을 느끼고 그제서야 병원에 가게 됐었어요. 병원을 참 여러 군데 가봤었는데 연축성 발성장애라고 말하는 것도 있었고 성대결절은 원래 있으니까 이제 성대결절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었고 근긴장성 발성장애다 라고 말하는 곳이 있었는데 성대 보톡스를 권유하는 병원에는 일단 가지 않았고 발성치료를 하는 병원 중에서 연축성 발성장애는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고 근긴장성 발성장애는 음성치료로 좀 쉽게 나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는 근긴장성 발성장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병원에서 발성치료를 시작했어요. 제가 보톡스를 맞지 않은 이유는 보톡스를 맞으면 목소리가 변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대 건강과 폐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알고 있어서 제가 노래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 보톡스는 선택을 하진 않았고 이때까지는 이제 쉽게 고쳐질 줄 알았기 때문에 음성치료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연습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고 뭐 그냥 이렇게만 일단 계속 하는데 노래할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성이 초반에 치료 당시에 녹음됐던 목소리인데요. 이때는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치료를 시작해서 오랜 기간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초반에는 좀 목소리가 탄탄해지고 차도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했고 그 이후엔 또 점점 악화가 돼서 그 다음 나타났던 증상으로는 이렇게 목소리가 가다가 뚝 끊기는 그런 끊김 증상이 시작됐어요. 그 이후로는 점점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질 정도로 악화가 됐었고 전화통화에서 점점 상대가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횟수가 많아졌고 꼭 한 번씩은 네? 뭐라고? 라는 되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소리가 더 끊기고 더 떨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감정이 정말 이상해요. 되게 막 초조하고 불안한 느낌? 그러다 보니 이제 전화벨만 울려도 긴장이 되고 막 심장이 떨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갔어요. 어쩔 때는 전화를 받다가도 목소리가 이제 너무 안 나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적도 있고 핸드폰을 꺼놓고 전화가 꺼진 척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병원이나 뭐 서비스 센터 같은 곳에서 제 이름을 호명하면 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짧은 한 글자가 너무 끊기고 이상한 소리로 나가다 보니까 순간 저한테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힘들고 싫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시죠? 그리고 또 저는 차를 타면 좀 더 심하게 끊겼어요. 아무래도 이제 밀폐된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반사돼서 내 귀로 좀 더 잘 모니터가 되기도 하고 또 상대방과 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이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 차를 태워준다고 해도 고민하거나 사양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제 타게 됐을 땐 무조건 자는 척을 했었어요. 말을 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트나 포인트 적립 같은 걸 해야 될 때 핸드폰 번호, 이름을 말하는 것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포기하게 됐었고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많이 눌리고 끊기는
사귀다 보니까 무섭다는 말이나 뭐 어쩔 때는 남자분이신 줄 알았는데 여자분이시네요,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또 화가 났냐거나 뭐 까칠한 성격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말의 길이가 워낙 짧아지고 톤이 낮고 힘을 많이 줘서 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이렇게 동조를 하려는 의도가, 소리가 뭐 이렇게 끊겨서 나가다 보니 이제 상대 측에서는 왜 그래? 별로야? 반응이 왜 그래?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이 오고,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 소리마저도 이제 떨리고 끊기니까 제가 들어도 오해를 사겠더라고요. 뭔가 떨떠름한 대답을 하는 느낌? 그렇게 점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이제 제약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커지고 멘탈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 상대방들의 사소한 말이나 사소한 상황에서도 감정에 큰 타격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목소리는 당연히 더 잘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점점 대인기피증 같은 게 생기게 됐었어요. 원래 제가 성격이 주변에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인맥도 많고 말하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무척 즐거워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MBTI도 ENFP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밖을 걸어다니는 것도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누가 나한테 말을 걸까봐 이제 그런 게 두려워서 사람이 없는 길로 돌아가는 그런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어쩌다 누구랑 불가피하게 대화를 나누게 됐을 때 어렵게 겨우겨우 대화를 하긴 하지만 어휘력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지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딱 그 상황에 맞게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을 이렇게 내뱉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 건데, 그 단어를 입으로 내뱉기 전에 근육이 먼저 콱 조이다 보니까 말을 하기도 전에 이제 딱 끊길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 딱 끊길 것 같은 조짐.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단어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다른 비슷한 단어들로 대체해서 말을 하게 되거나, 그조차 잘 안 될 것 같을 때 기억이 안 나는 척 뜸을 들이고 시간을 막 끌게 되고 막 이러면서 다른 소리를 먼저 연습 삼아 이렇게 내보게 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결국에는 기억이 안 나는 걸로 그냥 마무리 지은 적도 있었어요. 참 이게 아는 것도 말 못하고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정말 갑갑했어요. 그리고 좀 제일 많이 긴장이 됐던 순간은 여러 사람 앞에서 제가 주목이 될 때, 원래는 저는 뭐 공연도 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강의도 익숙하게 해왔던 사람인데, 그때는 소수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언을 해야 하는 턴이 왔을 때, 시선이 모두 저를 향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몸이 막 떨리는 그런 긴장도가 올라오는데,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막 기침하고 살에 들린 척하고 화장실 급한 척 하면서 이제 막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매번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 무면을 또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막 의자 끝이나 허벅지, 뭐 내 손 이런 데를 꽉 잡고 있거나 발가락을 심하게 구부리고 있는다든지, 그렇게 계속 머리를 잡아당긴다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여기저기 막 괜히 만지고 딴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긴장한 걸 들키고 싶지 않고 좀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제 자신이 구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행동이 조금 더 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근긴장 이상증, 사경증이라고도 불리는, 고개를 이렇게 가만히 두지 못하고 저절로 막 이렇게 숙여진다거나, 이렇게 누워있으면 저절로 고개가 막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고, 이런 눈 밑이 막 떨리는 그런 증상도 같이 있었거든요. 발성장애가 악화되면서 이제 같이 이 증상도 같이 심해지더라고요. 정말 이 목과 얼굴을 이렇게 마음대로 가누질 못했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앞머리를 자를 때도 이 가운 속에서 막 손으로 이런 데를 있는 힘껏 누르고 있다든지, 이렇게 손으로 계속 턱을 받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빨대로 이렇게 음료를 마실 때 얼마나 이렇게 고개가 떨리면 그 빨대가 입에 이렇게 조준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증상이 좀 심했었고, 그리고 정말 심각했던 상황은 증명사진을 찍어야 될 일이 있어서 증명사진을 찍게 됐는데, 그 잠깐을 가만히 있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막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되고 그런 자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항상 사진 찍힌 모습이 항상 이렇게 긴장되고 막 두턱이 든 모습, 그런 모습으로 찍혔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오면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정신이 살짝 혼미해질 정도로 약간 핑 돌고 어지러웠는데, 나중에는 오죽하면 그 혼미해지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느끼기도 했었어요. 약간 릴렉스가 되다 보니까. 아무튼 참 불편하고 우울한 그런 일상들이었어요. 뭔가를 이렇게 주문하는 것도 긴장이 돼서 어렵다 보니 음식점에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문을 부탁하게 되고, 그러다 뭐 볼멘 소리도 듣게 되고, 저의 그때 당시는 키오스크가 이렇게까지 보편화되어 있기 전이라서 다 이렇게 말로 주문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밖에서 뭘 사 먹는 일은 점점 줄게 됐었고, 배달 음식을 먹게 될 때도 요즘에는 이렇게 문 앞에 놔주세요 라는 문구를 적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인데, 그때는 좀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달이 오면
보면은 기사님들이 문을 이렇게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시는데 대답을 안 했었고, 그럼 그냥 놓고 가실 줄 알았는데 제가 대답을 할 때까지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화가 오고 뭐 전화로 문 앞에 놔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숨겨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배달을 시켜 먹는 것조차 좀 제약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음식 주문 관련해서 좀 슬픈 기억이자 저의 어떤 도전 과제가 되었던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서브웨이라는 샌드위치를 먹고 싶어서 주문을 하러 갔는데 재료를 하나하나 다 골라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당황을 했는데 막 사람들은 막 기다리고 있고 진땀 흘리면서 겨우 그쪽에서 이제 추천해준 걸로 주문을 마쳤는데, 그 짧았던 순간이 지옥 같았던 기억 이후로 한동안은 그 샌드위치를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목소리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어떤 도전의 의미로 몇 번 가봤었는데, 줄을 서서 있다가도 제 뒤에 다른 사람이 딱 줄을 서기만 하면 긴장이 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화 온 척하고 그냥 도망가고, 그 후로 목소리가 더 좋아지고 나서도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계속 실패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걸 깨고 이제 성공한 날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감격스러운 눈물 젖은 샌드위치를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얘기를 레슨생분께 한 적이 있는데, 그 학생분이 다음 수업 때 그 샌드위치를 사오셨더라고요. 본인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힘드셨을 텐데 그 도전 정신이 굉장히 멋있었고, 또 저에게 사연이 있는 음식이라고 하니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여튼 제가 이때 발성에 대해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음성 치료도 계속 받고 있었고 혼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소리가 어쩌다 잘 나왔을 때 왜 잘 나온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잘 나왔던 순간의 모든 것, 시간과 장소, 느낌 상세히 적어놓고 애를 썼었는데, 그 적어놓은 거를 보고 해도 그 소리가 다시 재현되는 일은 없었고, 점점 이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해답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 정말 답답했었고, 나중에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어떤 이런 책상이나 벽 이런 데를 붙잡고 있을 때, 잡고 있을 때 말소리가 잘 나온 경우 내가 지금 방금 발성을 어떻게 낸 거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잡아서 잘 나온 걸까? 벽에다 손을 대서 나온 건가? 이 물체의 어떤 성분에 의해서 잘 나온 게 아닐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할 만큼 사실 점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갔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저는 다니던 병원에서도 제가 악화되다 보니 연축성 발성장애인 것 같다고 하셨고,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노력을 했는데 더 악화가 되고 불치병이라고 하는 연축성 발성장애라니 이제 와서, 정말 그때 당시 그나마 잡고 있었던 멘탈의 끈이 탁 끊어지면서 그 날을 기점으로 조금이나마 됐던 연습이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모든 부분이 더 악화가 되었어요.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소견이 엄청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음성치료 선생님한테 보냈던 카톡 내용인데, 정말 지금 다시 봐도 저때 제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네요. 꾸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이후로는 단 한 글자도 소리 낼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첫 소리 자체가 이제 시작이 안 됐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말해봐야지 하고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될 때 소리는 나지 않고 이렇게 몸에 반동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보세요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이제 몸의 반동만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 당연히 일을 할 수도 없고 전화도 받을 수도 없고 혼잣말조차 나오질 않으니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서 욕을 해봐도 욕도 잘 나오지 않고, 무슨 말이든 억지로 내려고 하면 핏대가 막 다 서서 어지럽고 혀가 너무 눌려서 헛구역질까지 나더라고요. 정말 답답할 노릇이었죠. 그렇게 모든 일을 그만두고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냥 저는 방치된 채 거의 칩거 생활을 하게 됐었고, 매일을 술로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술을 마시면 그나마 좀 긴장이 완화돼서 말소리가 조금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찾게 됐었고, 다음날은 당연히 목소리가 악화되어 있고 정신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정말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벼랑 끝에 묶여서 죽지 못해 사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거의 매일 악몽을 꿨는데 꿈속에서 다양한 상황으로 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못하다 보니 결국에는 죽는 꿈, 이런 안 좋은 꿈을 많이 꿨었고, 꿈속에서마저도 저는 늘 연축성 발성장애였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혹시 내가 위험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나는 큰일 나겠구나,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겠다라는 이런 불안감 같은 게 생기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막 물속에 빠져서 발이 막 그물 같은 데 걸려서 물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런 꿈을 꾸다가 깨면 이게 마치 실제 상황이었던 것처럼 깜짝 놀라서 깨서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쉬고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 경우를 경험했는데, 이러다 자다가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않는다는 불안감 때문에 불면증도 정말 심해졌었고 점점 삶이 망가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소름 돋았던 포인트는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만 하는 혼잣말, 이렇게 생각의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속으로 저게 뭐지? 맛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말, 그런 생각의 말조차 발성장애로 끊기는 글자로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내 몸이 말하는 방식을 이렇게 연축으로 인식을 하는 건가? 정상 방식을 다 잊게 되면 절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일을 쉬면서 집에만 있는데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하는 건 없는데 머릿속은 터져버릴 듯이 복잡했어요. 분명히 내 행동은 한참 동안 멍하게 그냥 있는 모습인데 머릿속은 너무 복잡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을 만큼 시간은 훌쩍 지나 있고 하루가 그렇게 의미 없이 지나갔어요. 한 날은 거울을 보다가 정말 거울을 깨부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는 게 싫더라고요. 점점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자존감이 떨어지다 못해 자기 부정, 자기 혐오 이런 수준까지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마치 내 인생이 완전히 잘못된 느낌. 제가 자주 들었던 생각이 어디 영화 같은 데서 본 적이 있는 장면인데 몸에 이렇게 폭탄을 설치하거나 폭탄을 삼키고 그게 터지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 나도 모르게 떠오르면서 나도 저렇게 터지고 싶다, 공중분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되게 잔인하고 끔찍하다고 생각이 들어야 할 텐데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들만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인생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고 싶다, 현 세상에서는 아무도 날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듣기만 해도 굉장히 정신건강이 안 좋은 생각들이죠.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는 정말 아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었다는 거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가족들마저도 모르고 있던 부분이고 저는 저의 엄마와의 통화나 대화가 유독 좀 힘들었었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이고 친구처럼 편한 모녀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리에서인지 가장 목소리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특정 장소나 특정 사람에게 더 긴장되어서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목소리가 더 떨리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있으시다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자, 이제 좋은 얘기도 좀 해야겠죠. 그렇게 계속 안 좋게 지내다가 갑자기 저에게 좋은 날이 문득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평소 때와 같이 침대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몸이 떨리는 근긴장 이상증, 사경증 증상이 심하다 보니 앉아있는데 몸이 점점 앞으로 이렇게 쏠리더라고요. 원래 그랬고 보통은 다시 이제 자세를 잡거나 버티거나 하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그래 앞으로 꼬꾸라지던지 말던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대로 정말 내버려 뒀더니 진짜로 앞으로 꼬꾸라져서 넘어지더라고요.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광경이긴 한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몸이 이제 이렇게 기능을 잃어가는구나. 만약 어디 낭떠러지나 위험한 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몸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네. 나는 결국 이렇게 죽는 운명인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마치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이것도 정상적인 생각은 아닌데 그 직후에는 더 특이한 감정을 경험했어요. 그 생각 후에 갑자기 기분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게 해결된 듯이 홀가분하고 기분이 갑자기 정말 많이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막 웃었어요.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겠다 싶을 만큼 마침 또 웃을 때는 소리가 더 잘 나오니까 더더욱 막 웃었는데 그 와중에 또 드는 생각이 내가 어디선가 본 글이 있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 늘 우울한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밝아진 모습이 보인다면 주변 사람들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갖고 혹시라도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것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왜냐면 우울증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면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그걸 또 계획하고 나면 갑자기 우울감에서 해방된 듯 밝아지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내용을 봤던 기억이 나면서 갑자기 신이 난다는 게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의 정신적인 부분의 심각성을 좀 느끼게 되면서 갑자기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됐어요. 정말 갑자기 어디 한 대에 맞은 듯하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나 이러다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겁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시선이 책장 위쪽에 있었는데 예전에 선물 받았던 긍정의 한 줄이라는 책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선물 받고 몇 장 읽다 말았던 책인데 갑자기 그걸 꺼내서 읽게 됐고 정말 우연히 예상치 못하게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제 상황을 아는 듯한 모두 저를 위한 글이라는 듯하게 느껴졌어요. 어쩜 그렇게 위로가 되던지 그 자리에서 그 책을 다 읽고 갑자기 제가 막 용기가 생기고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나 절대 안 죽지 말이 돼? 내가 무조건 이거 해결한다. 이런 막 다짐들을 하게 됐고 열의에
거기에 불타서 못할 게 없겠더라고요. 그날부터 정말 매일매일 공부하고 소리내고 분석하고 잘 안 될 때에도 오늘은 잘 안 되네, 괜찮아, 내일이 있잖아, 내일도 하면 되지 라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게 됐고, 내일이 기다려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하루를 최대한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일상에서 이렇게 쉽게 지킬 수 있고 간단한 것들만 목록을 만들어서 그 미션을 이렇게 수행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고, 별건 아니지만 그 리스트를 모두 완료했을 때 그날 하루가 아주 보람차게 만족이 되면서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됐어요. 하루하루 나는 매일 발전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멘탈도 삶의 질도 더 높아지면서 자존감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자포자기로 보내왔던 시간이 너무 아까웠지만 그 시간 덕에 이런 엄청난 대단한 행복도 알게 됐고, 나의 철학에 대한 깊이나 인생을 보는 시각과 관점에 대한 깊이감이 아예 달라졌어요. 이 시기는 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성장의 시간, 자아성찰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갑자기 스스로 일어날 힘이 생겼는지 참 신기하기도 한데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현재 여러분들께는 지금 저의 영상이 그런 우연한 희망이 되어서 좋은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취미 같은 거라도 목표를 정해서 한번 이뤄보세요. 물론 우리의 진정한 멘탈 회복은 이 목소리 회복 하나면 끝나는 문제긴 한데 그게 바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습관을 바꾸는 싸움이기 때문에 훈련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 보니 이 문제는 조금 멀리 보시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성취감에 대한 일들을 좀 늘려보세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원래 주어진 일들, 학교를 가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고 회사에 가야 되고 청소, 빨래, 육아 등등 할 일이 투성인 바쁜 하루를 보내실 텐데 막 정신없이 힘들게 일들을 처리하는 것보다 어차피 다 해내는 건데 미션 수행하듯이 한번 적어보세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기 전에 또 자기가 오늘 어떤 일과를 보냈는지 확인해보면 그래도 오늘 하루 알차게 잘 보냈다 뿌듯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계획표 안에 자신을 위한 일과 목소리 연습의 시간을 꼭 추가해주세요. 어영부영 하루가 지나가서 연습을 잘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자책으로 많이 힘들어하세요. 연습은 하기도 싫고 시간도 없고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내일로 또 미루게 되고 점점 그런 날들이 길어지면서 목소리는 안 낳고 있으니 자기 의지 부족에 대한 자책으로 이어지면서 이것도 결국에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게 되고 연습을 포기하게 되세요. 그냥 연습을 해도 원래 이거 안 되는 거였다라는 식으로 합리화하시면서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또 이해합니다. 연습을 할 때 바로바로 좀 좋아지는 거면 재미가 붙어서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할 때마다 잘 안 되다 보니까 얼마나 하기 싫으시겠어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 훈련이 계속돼서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연습을 너무 거창하게 부담을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안에서 정말 시간이 없으면 5분, 10분만이라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정해서 그걸 지키고 익숙해지면 점점 늘려가시면 되고 매일 5분, 10분만 했더라도 안 한 것과는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야 습관이 바뀌고 죄책감이나 찝찝함도 덜하게 되겠죠. 어쨌든 단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런 과정의 길을 끊임없이 걸었더니 현재 여기에 도착해 있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의학적 시술이나 수술, 약물 복용 없이 오로지 발성 훈련만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끔 몇몇 분들이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노래를 하던 사람이라 자기보다 좀 더 쉽게 나아진 거 아니냐, 자기는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닙니다. 저도 아까 쭉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나아진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쪽 지식이 좀 더 있었다 한들 자기 자신이 그게 안 되면 머리가 먹통이 되더라고요. 그 지식들 아무 쓸모 없어요.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왜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고 왜 이렇게 힘들고 오래 걸렸어야 하고 왜 난 늘 한 방에 잘 안 되고 선택 운도 없고 시간, 돈, 감정 이렇게까지 낭비했어야 됐고 좀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운은 왜 나한테 없었나? 이렇게 아쉬울 때도 있었지만 이런 제 경험들이 저라는 인간을 분명 더 큰 존재로 만들었고 이렇게 제가 지금 경험자의 완치라는 희망적인 타이틀을 내세워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최대한 정확도 있는 방식을 전해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시행착오들이 너무 중요한 데이터가 된 것 같아서 적어도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는 줄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선 최대한 남의 시선이나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왜 이렇게 소심해? 자신감을 좀 길러. 자신있게 이렇게 좀 해봐. 이게 왜 안 돼?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해? 말 좀 조리있게 해봐. 그 목은 언제 낫는 거야? 레슨 받았는데 왜 나아지질 않아? 거기 사기 아니야? 나을 수 있는 거 맞아? 목소리 이상한 거 잘 모르겠는데 왜 너만 자꾸 힘들어해? 멘탈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그냥 생긴 대로 살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너의 나약한 멘탈 때문이야. 이런 말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거든요. 상처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럼 정말 포기하고 싶어져요.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스스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려고 억지로라도 노력을 하세요. 어차피 다 낫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제 감정을 디테일하게 누군가에게 말을 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만 알고 있었던 기쁨과 슬픔들이었는데 이렇게 오픈하고 나니까 정말 속이 후련하네요. 발성장애를 현재 겪고 있거나 겪고 극복해낸 분들, 저는 우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우리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끼리는 그 어떠한 경험도 마음도 서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말 못했던 속사정이나 자기만의 발성장애 경험담 또는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정말 서로서로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연습법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